이슈의 중심에 있는 인물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3라운드 불편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라북도 고용 위기와 관련해서 전라북도 경제산업국 나석훈 국장과 권태용 정의당 전북도당위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고용률은 52.6%로 2016년 말 55.1%에 비해 2.5%포인트 감소했으며 전국 77개 시 지역 중 76위로 최하입니다. 불황의 여파로 도내에서도 고용 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전북 고용률은 59.2%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하락했고 최근 이제 고용 위기가 이제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최근 고용 동향을 보면 상당히 전라북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그 상황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가지고 계시고 왜 이렇게 고용이 어려운지. 2016년 전라북도 GRDP를 보면은 46.9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총 생산 중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8.9%.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총 생산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는 측면이 1차적인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해 현대중공업 가동 중단 그리고 올해 지행공장 폐쇄 결정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이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해서 서비스업, 음식업, 도소매업 그다음에 숙박업 이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고용 지표가 굉장히 하락되고 있는 측면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첫 번째 얘기했던 어떤 생산과 소비의 구조에서 소비 구조가 압도적으로 높다.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사실 수습하기 매우 어려운 이런 이제 문제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뭔가 좀 대책을 세워나가야 될. 두 번째로는 대기업들의 부진인데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별도의 좀 부연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GM 사태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예견이 되어 왔는데 왜 전라북도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세계 경제 지표의 하락, 이에 따른 어떤 회사 내부의 전략적인 방침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전라북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우리 도의 취약한 산업 기반 구조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원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산업 대책을 쭉 얘기할 때 항상 기업 유치를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다음에 우리 전라북도 자료를 보더라도 기업을 몇 개 유치했다. 총 투자액과 총 고용액은 얼마에 몇 명이다. 이렇게 얘기는 되지만 실제 체감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오히려 고용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우리 전라북도 경제가 계속 어려운 상황에 좀 있게 되는가. 그런 데 대해서 뭔가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한 거 아니냐. 동의합니다. 네. 동의하고 기업 유치는 우리 늦은 산업구조 개편 그다음에 취약한 산업구조로 인해서 어떤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집중한 부분이 있고요. 군산공장 그다음에 현대조선소 사태에서 보듯이 어떤 대기업의 분공장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어떤 신성장 동력 산업을 확보하는 부분, 그다음에 산업 구조의 체질 개선이 필요한 부분, 그다음에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기업 유치와 그다음에 도내 기업에 대한 지원과 관리 사실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건데 제가 듣기로는 이런 기업 유치에 쏟는 정성에 비해서 실제로 도내 기업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지원해주는 이런 건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얘기가 실제적인 얘기인데 그렇지 않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 유치는 기업 유치대로 가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기업 지원은 기업 지원대로 가는 부분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늘 강조하고 있는 부분의 가장 첫 번째 포인트는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이 제대로 성장해 나가고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데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 유치에 신경 쓰는 것 이상으로 현재 도내의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그 지원에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 그 구체적 사례들이 많습니다. 오늘 그 얘기는 별도로 말씀 안 드리고요. 그런 문제의식으로 좀 덮는 걸로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기업 유치 문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가면
GM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몇 년 전부터 예. 내연기관의 생산 중심에서 플랫폼 기업으로 아주 전략적인 전환을 글로벌 GM이 이미 선택을 하고 움직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면 전라북도는 아무 거기에 대한 영향을 미칠 위치에 있지 않으면서 이 대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막대한 특혜를 주고 거기에 대한 어떤 사회적 책임을 전혀 촉구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새만금에 또 삼성의 어떤 여러 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관심은 재계 1위인 삼성의 투자 계획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삼성이 군산이나 전북 지역에 투자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 유치라는 것이 너무 성과에 급급하다 보면 이런 사회적 책임을 못하면서 어떤 정치 논리로 여러 가지 좀 흘러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전라북도에서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하는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민 소득 증대, 모두가 고루 잘 사는 어떤 지역 이런 부분들에 중점을 두고 있고 그 부분을 정치적인 쟁점으로 연결시켜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경계하고 이후에 지금 산업이 그 기술의 변화 속도에 따라서 굉장히 급속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만금에 예. 신재생 에너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3020 정책에 예. 따라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국가적 사업입니다. 오히려 군산의 위기 상황을 거꾸로 좀 전환시킬 수 있는 국가적인 어떤 그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목표도 충족하고 예. 우리의 어떤 장기적인 신성장 산업 또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근거지 이로 형성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접근에 대해서는 좀 너무 속도나 집중성이 떨어진다 이런 느낌입니다. 예. 또 하나 더 예.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위기예요. 예.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 사용차 지금 쌓여 있습니다. 예. 이런 자동차 산업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좀 명확하지 않다. 네. 수소 전지와 연계한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이 부분도 저희들이 부안의 신재생 에너지 단지를 중점으로 해서 여러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로드맵과 어떤 전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전라북도의 산업 전환, 산업 구조의 어떤 혁신 이런 것들과 긴밀하게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역시 새만금 문제입니다. 예. 현재 어떤 새만금 계획이 예. 지금의 위기 상황에 맞게 예. 비추어서 뭔가 좀 열려서 좀 토론돼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계속 지금 땅을 매립하고 있는데 예. 오히려 땅의 매립보다 예.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산업 전환의 근거지가 새만금이 될 수 있도록 뭔가 이런 전환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목소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여쭙겠습니다. 이 새만금이 어떤 그 전라북도의 그 미래 그 나아가서 전라북도 산업의 그 전초 기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컨대 장기 임대산당 확보, 그다음에 공항 건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단계별로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대기업 중심의 새만금이 아니고 도민 중심의 새만금이 돼야 된다. 네. 이 말씀을 꼭 한 말씀 더 드리고요. 우리 전라북도 GRDP의 79% 정도가 소비 구조에서 생산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제 그게 어쨌든 우리 취약성이기도 하지만 현실이기도 하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이 최저임금 문제나 52시간 근무제 문제가 사실 취약한 산업 구조하고 또 영향을 미쳐서 굉장히 전라북도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가 그냥 만약 뒤로 늦춰야 될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기업 SSM이 지금 골목에 막 들어오려다가 1년 정도 지금 사업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대해서 실제적인 어떤 대책과 활동들이 필요하다. 골목 상권은 반드시 그 유지가 돼야 되고 이게 대기업과 골목 상권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를 그 접점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뭐 판매 품목 제한이나 판매 시간 제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상생 가능성이 있는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을 이게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있고요. 어떤 그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이런 부분의 어떤 방향성 이런 데에 그 가치는 존중하지만
그에 따른 어떤 소상공인 보호, 고용 안정 대책 이런 부분의 어떤 경제의 주체들이 모여서 이 부분을 보호하고 마련해 나가는데 지혜를 맞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요. 실제 많은 주체들의 협의가 좀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방법을 찾아나가고 오히려 이런 중심에 좀 전라북도가 서는 게 다른 모든 대책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일자리 정책 얘기하면 뭐 상대적으로 약자인 청년이라든지 노인, 또 여성, 장애인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 얘기는 안 나와서 혹시나 그 4가지 분야 중에 추가적으로 토론하거나 질의응답하실 내용 있으면 의견 말씀해 주시죠. 예, 청년 일자리 문제가 워낙 이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서 저는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핵심은 일자리의 양도 양이지만 일자리의 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 몇 개 어떻게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정말 일자리의 질을 어떻게 높일 거냐. 실제 하는 문제가 청년 일자리 문제 저는 핵심 대책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 그 문제에 관련해서 좀 도의 어떤 관점, 대책 이런 것들이 어떤지. 청년들이 가장 무엇을 우선시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우리가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실태 조사를 해서 그 청년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이 부분에는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문화나 복지, 거버넌스 이런 부분까지를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청년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 부분에서 무엇보다도 이제 우선시 되는 부분이 일자리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포커싱을 두고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라북도에서 중점적으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자리, 삼락농정, 토탈관광 이 부분에 중점을 둬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창출되는 일자리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산업 구조의 체질 개선 이런 부분에도 중점을 두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일자리 대책은 중앙정부에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자체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적어도 떨어져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다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오늘 좀 궁금증이 해소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복절을 맞이해서 오는 8월 20일부터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시작됩니다만 전북 지역에 거주하는 약 1,000명의 신청자들은 모두 탈락해서 단 한 명도 가족을 만날 수 없게 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산가족을 비롯해서 오늘 방송에서 다룬 영세 자영업자와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까지 애타는 기다림으로 지루한 여름을 보내고 있을 그들에게 가뭄 끝 단비와 같은 시원한 소식을 언제쯤 전해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이슈 옥타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